올해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미국 이상으로서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국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두드러진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올해에 중국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인 쌍순환 전략이 시작되는 첫 해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GDP의 40% 정도에 불과한 민간 소비 비중을 중진국의 평균 수준인 55에서 6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가 첫 해인 만큼 소비 증가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그 연말 정도에서부터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많이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중국 시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지난주뿐만 아니라 어제를 갖다가 같이 좀 놓고 보자면은 예.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근데 그 같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코로나에서 먼저 탈피했었던 점, 그리고 그게 사실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보험사들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 자체를 갖다가 쿼터를 기존에 30%인데 이걸 40%로 상향을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음보감회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45%까지 할당을 갖다 더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 측면에서 한 3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갖다 한 번 더 투입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한 번 더 모여졌고요. 결과적으로 제조업 PMI도 지금 8개월 연속으로 확장세를 갖다 유지해주고 있고,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중국을 갖다가 좀 떠받들어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수급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네요. 기관 투자자, 특히 그 보험사의 그 한도 자체를 좀 열어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 그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4,800포인트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에 아마 그 후광통 이럴 때의 그 지수 자체가 한 5,000포인트 이런 정도가 됐으니까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그 정도까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정도 레벨까지 가기까지는 올해 안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방향성 측면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다만 올해부터는 좀 지수 측면보다는 좀 종목 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고, 이 같은 이유의 근거는 사실 중국의 정책이 정상화 기조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좀 더 긴축적인 모습들을 갖다 많이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디폴트와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놓고 보자면은 지금 1월부터 3월까지가 건설이나 화학업종, 즉 중국 내에서 좀 업황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트리플 A 이하 비중의 회사채 만기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리스크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 갖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건 결국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지금 이번 달이겠죠, 지방정부 양회가 좀 개최가 됩니다. 31개 지방정부가 개최를 할 테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이걸 종합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인대에서 한 번 더 14차 5개년 계획을 갖다 발표할 테고요. 근데 여기서 14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도 추진했었던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IT라든가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의 뭐 태양광, 풍력, 그리고 특고화 송전 설비, 전기차 충전 시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고속철 관련 인프라, 이러한 부분으로 중심으로 한 번 더 드라이브 걸고 앞으로 5년 동안 드라이브를 걸 방향이기 때문에 예. 이쪽과 관련된 연계된 것들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해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업종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가요? 분명 그쪽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가장 포커스가 된 게 주요 정책 과제들을 갖다가 매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긴축적인 모습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쌍순환과 연관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 줬었거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과 관련해서는 탄소 중립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갖다가 관련해 가지고 2030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축소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12월 말에 마침 중국 에너지국에서 발표한 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신규 증설 계획을 갖다가 올해 2021년에 120기가와트를 갖다가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대략 한 46기가와트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수준이고 향후 10년 동안 1200기가와트를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연평균으로 못해도 76기가와트를 갖다가 증설을 해줘야 이게 가능할 테고 올해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이쪽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그 정책과 관련한 주식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대체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대략 한 8% 정도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 상태이거든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쪽도 거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7에서 8% 정도 해가지고 7.5% 정도로 갖다가 좀 보고는 있긴 한데요. 예.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이게 좀 기저 효과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소비와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서 내수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고 이번 주요 정책 과제에서도 내수 부양과 관련해서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내수 부양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반기 때 민간이 주도하는 소비냐 아니면은 정부 주도이냐 이걸 갖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정부 주도인 투자가 이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개선되고 고용이 개선되고 이걸 확인한 연후에 하반기 때 좀 더 민간 중심의 소비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좀 상반기 때 투자 중심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뭐 친환경 인프라라든가 지하철, 고속철 인프라, 특과 송전 설비 이러한 것들이 중점적으로 상반기 때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연간으로 7.5% 정도 성장.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투자, 정부 특가 역할하는 투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예. 이 부분들이 중국 경제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역시 이제 환율입니다. 위안화가 작년도에 특히 하반기 들면서부터 굉장히 강세가 됐고요. 예. 지금도 보게 되면 올해에 아무튼 계속 위안화 강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당 6.32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원화도 여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위안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안화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지난 연간 전망을 갖다 통해서 일단 2021년 말까지는 위안화 갖다 6.22안까지를 놓고 봤었습니다. 타겟은 6.2고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저희는 5.8위안을 갖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방향성 갖다 좀 놓고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정책 방향이 분명 위안화 강세를 갖다 바탕으로 두는 정책들로 바뀌었다라는 게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쌍순환을 갖다 많이들 갖다 언급을 하시면 쌍순환의 그 바탕에는 결국엔 내수 확대거든요. 그럼 내수 확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쌍순환은 미국의 공격, 미국의 충격으로부터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재화, 내수 확대를 갖다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주변국들에 있어서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RCEP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위안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일본과 유럽과의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당시에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 달러거든요. 달러의 즉 미국의 소비가 약해졌었을 때 85년도부터 95년도 사이를 갖다 놓고 보면은 미국의 소비가 약해지고 달러가 약해졌을 때 일본이 대신해주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이 약해졌을 때 유럽이 대신해 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로화가 강세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달러를 대신해주고 중국의 이러한 쌍순환 정책 관련해서도 위안화 강세 베팅 이 같은 방향성이 굉장히 유사하다. 예. 특히나 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달러화일 텐데 상대적으로 결국엔 달러화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위안화 강하게 해줄 테고요. 그러면 달러화의 선행적인 측면에서는 GDP 대비 쌍둥이 적자, 즉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갖다 볼 텐데 방향성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달러화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당분간은 좀 약세 베팅, 결과적으로 위안화는 강세 베팅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당분간 위안화의 강세가 계속된다.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8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당장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명령에 의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3대 통신사가 지금 축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이런 상태인데요. 거래가 정지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에 이어서 석유 회사들도 지금 퇴출이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쪽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충격은 있다. 근데 단기적인 충격은 있다. 예, 일단 근데 중요한 점은 사실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어떤 정도일까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단 현재로선 크지 않다라 보고 있거든요. 일단 MSCI EM만 놓고 봤었을 때는 실제로 이 통신사 기업들이 퇴출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근데 MSCI EM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기준이 아니라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본토라든가 홍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그렇게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제한적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앞으로 어쨌든 미국의 이 같은 견제가 계속된다라 하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정적일 수 있지만은 다만 그러니까 동시상장주 이외에 미국에만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조금 중국의 매출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본토에서 조금 주식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되고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사가 역시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미중 간의 관계, 특히 그동안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미중 간의 무역 관계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재정립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라 보고 있습니다. 큰 기조는 바뀌지 예.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을 갖다가 압박했었던 모습들을 갖다 기억하고 그럼 정권이 바뀌면 이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좀 많이들 생각을 했다 하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무역 갈등의 미중 간의 갈등의 시작이 트럼프였느냐 아니면은 누구였느냐를 놓고 봤을 때 바로 오바마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결국 오바마 때 G20에서 위안화 강세를 갖다가 절상하라고 압박을 넣었었던 부분도 있었고 여기다 무역 갈등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G2 합의 같은 경우 이제 연례 행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된다 해서 변화가 있을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플러스 추가로 기술 갈등 갖다가 끄집어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겠고 바이든이 또 최근에 얘기했던 게 무역 합의에 있어서도 이제 이번에 1단계 무역 합의가 됐었는데 이거에 있어서 올해 즉 2021년에도 기존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크게 방향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어도 갈등 구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 게 올해의 시진핑 주석의 방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시진핑 주석 일단 방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부분들도 있었겠고요. 그렇죠. 올해도 우리가 과연 코로나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돼야
방안도 할 수도 있을 여건이 마련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겠고 결국엔 국내 사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백신의 뭐 집단 면역의 가능성에 있어서도 조금 시간을 갖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모든 걸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